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딸만 셋 있는 60대입니다. 첫째와 막내는 제가 낳았고 둘째는 마음으로 키운 자식입니다. 저희 둘째 딸은 신우이의 딸입니다. 지금부터는 글의 이해를 돕게 둘째 딸은 당시의 시점인 조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우이 부부가 조카의 나이 10살에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때 조카는 자신의 고모가 맡아서 키우는 것으로 집안에서 결정이 났었죠. 시어머니는 당신의 딸을 잃은 슬픔에 손녀를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지만 사돈댁 역시 아들 잃은 슬픔에 저희 조카를 데려다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조카의 고모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직 자식이 없어. 그간 조카라고 하나 있다고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잘 키울 겁니다. 네, 눈에 너무 밟힐 것 같은데 가끔씩 우리 손녀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럼요.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조카를 조카의 고모에게로 보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적응을 해야 하니 연락을 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이 지나고 처음 연락을 했는데 사돈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아이의 고모의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는 곳을 자세히 알지도 못했는데 불안했죠. 그런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말도 없이 바꾼 게 너무 불안하기도 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카가 우리 집 번호를 알고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조카는 충청도의 어느 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더군요. 저에게 전화를 준 사람은 조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연락을 한 이유는 조카가 학교 생활에 적응도 잘 못하고 늘 준비도 잘 되어 오지 않고 보호자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와 상담을 하는데 아무리 이것저것 물어도 조카가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더 관심을 보이며 조카의 마음을 열게 애를 쓰셨고 그렇게 조카에게 조금씩 알게 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집에 제대로 된 보호자도 없고 영양 상태도 불량하게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른 어른의 연락처는 모르느냐고 물어보니 조카가 쪽지에 저희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네요. 그 전화에 너무 놀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길로 바로 택시를 타고 지방으로 갔습니다. 돈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었어요.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남편은 회사 일을 어느 정도 정리만 하고 바로 따라 내려온다고 합니다. 가는 내내 심장을 부여잡으며 우시는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그리고 조카가 걱정되는 마음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학교에 도착을 하니 선생님과 같이 있는 조카는 딱 봐도 몰골이 추체하였고 입고 있던 옷은 빨래를 하긴 한 건지 얼룩덜룩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달음에 가서 조카를 안으며 우셨고 선생님께서는 제게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이의 고모님이 보호자로 양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이 옆에 어른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호자 연락처는 다 연락이 되지도 않고 아이가 그나마 똑똑해서 숙제나 준비물을 챙겨오기는 하는데 문구점에서 사야 하는 준비물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중에 제일 문제가 도시락인데 처음에는 김치랑 밥 정도는 싸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저도 교직에 15년 정도 있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곤 하면 눈치가 빤해서 김을 따로 싸서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시락이 준비가 되지 않아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도 도저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 정도 나이면 아이가 부끄러운 거 그리고 수치심 너무 많이 느끼는 나이잖아요.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물어봐도 대답을 도통 해야죠. 그러다 외삼촌네 전화번호라고 줘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큰딸이 12살이고 둘째가 8살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린 게 부모를 잃고 치유가 되기도 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마치고 마음을 가다듬고 조카와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자고 했죠. 집에 고모가 있냐고 물으니 그냥 고개만 저었고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지원아, 외숙모한테 얘기를 해야 도와줄 수 있어. 우린 가족이야. 외숙모는 당장 오늘부터 너 데리고 갈 건데 네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너를 데리고 갈 수 있지. 그랬더니 조카가 정말 저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눈망울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고모는 지금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방치였습니다. 저희와 헤어지고 바로 이사를 왔고 전학을 왔고 도시락은 항상 밥 반찬 아이가 싸다녔고 설거지도 직접 했고 집에 있는 식료품으로 배를 채웠다고 하네요. 조카의 고모와 고모부는 늘 저녁 늦게 집에 왔고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주무셨기에 혼자 준비를 해서 나왔다고 해요. 준비물 사야 하지만 돈을 달라고 못하겠더라네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운다고 해놓고 그냥 두었더군요. 시어머니는 연신 조카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이윽고 도착한 남편과 조카가 사는 집에 들렀습니다. 지방이었지만 당시 그 동네에서 제일 비쌀 것 같은 집에 가장 작은 현관 옆 방이 조카의 방이었고 책상, 침대 하나 없이 이부자리와 아이의 짐을 쌓아왔을 법한 박스 3, 4개 정도가 벽면에 있더라고요. 거실을 포함한 방들은 모두 값비싼 가구들로 빽빽했는데 그 방 하나만으로도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는지 눈에 훤했죠.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카의 담임 선생님에게는 당분간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외할머니 집에서 지낸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오고 4일이 지났을 때 아이의 고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애를 왜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뒷조사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진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 10살짜리 애를 집에 혼자 두고 여행 갔어요? 혹시 걔가 지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지가 찾아갔어요? 내가 연락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됐고요. 아이는 우리가 키워요.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여행도 못 다녀와요? 애가 학교 가야 한다고 지가 가기 싫댔어요. 그리고 10살이면 혼자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유나는? 친할머니는요? 할머니에게라도 맡기셨어야죠. 그리고 전화번호는 왜 바꾸고 이사는 왜 가신 거예요? 지금 궁금한 거 투성이인 걸 참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얘가 우리를 싫어했어요. 우리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 그러기 싫다는데 애한테 정이 가겠어요?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고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운다더니 재산 때문이었나 봅니다. 신우이네요. 그렇게 잘 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노리고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 얼마 있다 해도 당시에는 보험도 누구나 다 들던 시절도 아니어서 생각도 안 했죠. 저희도 보험이 다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돈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었죠. 아이의 상처가 문제였으니까요. 아이는 우리 집에서 조금씩 치유를 해 나갔습니다. 조카는 밝아졌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외숙모,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는 고모랑 할머니가 와서 저한테 우리랑 살아야 한다고 친할머니랑 살아야 한다면서 계속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릴 때 친가랑은 거의 왕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어렸고 누구랑 살아야겠다 그런 것도 몰랐었고. 지난 얘기 왜 해? 그럼 10살이었던 네가 부모도 잃었던 상황에서 당연히 어른들 의견 따랐을 수밖에 없지. 왜? 혹시 무슨 연락이라도 왔어? 찾아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고모랑 할머니랑 보험금 무슨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랑 같이 있는 데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래도 계속 생각이 나고 찝찝해서. 보험금?
그때는 보험을 흔하게 들 때가 아닌데 나는 금시초문인데. 그것보다 외삼촌이랑 안 그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이참에 내가 먼저 해야겠네. 혹시 우리가 널 입양할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전 지금도 좋은데요. 이렇게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전 좋고 항상 감사해요.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 혹시 부담스럽니? 아니요, 외숙모. 전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면목이 없어서 저는. 조카는 우리랑 살면서 늘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진작 입양을 생각하긴 했는데 조카가 우리에게도 마음을 열기까지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많이 마음을 열었을 때는 곧 사춘기였기도 했고 계속 미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조카의 말이 계속 걸려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아무래도 미심쩍다면서 변호사 상담도 하고 여러모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조카의 친부 앞으로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 보험금 아이의 후견인이 되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조카의 친가에서 모두 갈취를 한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가 보험을 시작하면서 그냥 들어줬던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가 조문을 와서 조카의 친할머니에게 그래도 이럴 운명이었는지 덜컥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다행이라며 언지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조카를 본인들이 데려가 키운다면서 쇼를 했었나 봅니다. 남편은 당장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거라면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웠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키운다며 우리가 키우랬어? 우리가 애 잘 키우려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키운다며? 근데 이제 와서 뭐? 돈을 내놓으라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그게 새언니 몫이야? 우리 오빠 목숨값이야. 가족은 우리가 받은 게 뭐 어떻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난리야. 그게 왜 당신들 몫인데? 자식인 아이 몫이지.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 잃은 아이 앞세워서 돈 빼돌리고 그렇게 애를 방치해서 학교에서까지 전화가 오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증거 있어?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그리고 그 돈이 남아 있겠어? 고모라는 그 사람은 참 뻔뻔했습니다. 어찌나 무식하고 막무가내인지 법적으로 따지자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저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싸웠습니다. 증거? 그런 거 어디 있나요? 우리가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왔어서 당시에 그 고모라는 사람이 애 실종 신고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갔다는 증거는 자신들에게는 있다면서 되려 큰 소리를 치네요. 변호사는 그런 증거보다 아이의 몫이어야 하는 유산의 후견인이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 명백히 법을 어긴 거라면서 후견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재산을 맡아주는 것일 뿐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좀 긴 싸움을 했습니다. 돈이요? 그거 우리한테 솔직히 없어도 되죠. 그런데 그건 조카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데 더러운 심보로 갈취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아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국 조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승소를 하여 반환을 하려는 법원 명령이 떨어졌죠. 항소를 하려고 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없다고 난리를 치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쌍욕을 해대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동산도 있고 재산도 있길래 가압류를 걸어놨고 결국 그 돈은 조카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카는 그걸 내밀더라고요. 이거 맡아주세요. 너 이제 성인인데 맡긴 뭘 맡아. 네 돈인데 네가 잘 가지고 있어. 그래도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그러게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아직도 내 딸 안 할 거야? 내가 네 엄마 아니니? 널 지켜주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 알지? 아, 모두가 바라는 바야. 나도 외삼촌도 그렇고 네 언니랑 동생도 할머니도. 그렇게 조카는 우리에게 둘째 딸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 딸에게 효도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큰딸은 결혼을 했고 둘째랑 셋째는 아직 우리 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딸이 귀하다고 하던데 전 그 귀한 딸이 셋이나 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